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기존에 소개했던 기업들이 리뷰 점검 영상입니다. 첫 번째 기업은 원익 IPS인데요. 작년 11월 13일에 소개를 드렸고 현재 영상은 재생 목록 안에 기업 소개 보좌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13일이라고 하면은 차트에서 보시면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 빨강색 양봉 캔들이 이제 11월 13일 금요일이었는데요. 소개하고 수익도 내신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상승을 했었고요. 꾸준히 영상 보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이 모멘텀이 있고 수급이 되는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개별주 잡주 아니에요. 꾸준히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익 IPS 수급 봐볼게요. 외국인 기관 상위에서 보시면 2월 16일 오늘 원익 IPS 코스닥에서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2월 15일 어제는 코스닥 기관 순매수 1위였을 정도로 이번 주 들어서 수급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하루 멀다 하고 지금 더욱이 앞에 고점이 있잖아요. 여기 고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에브리데이 이번 주 들어서 메이저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기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관심이 정말 크구나. 저기 앞에 고점이 있는데도 그냥 사네. 그러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어떤 심정일까요? 네. 어제는 기관 순매수 1위, 오늘은 외국인 순매수 1위.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넘게 찍었잖아요. 그 이후에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한 거였습니다. 분기 1,000억 원 영업이익. 아직 4분기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좀 주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많은 IT 기업들이 그래요. 뭐 환율 영향, 재고 영향 등등. 근데 초점은 중요한 게 뭐죠? 올해부터죠. 이제 발표될 지나간 4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올해 삼성전자의 투자 여력이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투자 관련 평택 3공장, 오스틴 공장 등이 부각되어 갈수록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관심을 잘 두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그들 종목 중에서 원익 IPS도 함께 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삼성전자 출신이죠. 최근에 정보 쪽에 업데이트해서 바꿔놨는데 뭐 기존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제가 증권사 들어오기 전에 삼성전자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반도체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anyway 특히 그래서 이제 뭐 탐방도 뭐 PSK 갔다 와서도 PSK도 뭐 소개해드리기도 했고 아직도 뭐 삼성전자에 동기들 뭐 부장도 있고 뭐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죠. 특히 올해는 업계에서 비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원익 IPS 매출에서 올해부터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 매출이 1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게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60일선이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격을 벌리는 60일선과의 이격을 벌리는 모습만을 보더라도 끼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원인데 기본적으로 시총 3조 원 이상을 가는 흐름이
나온다고 보고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관련주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종목은 SJ그룹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뭐죠? 어떤 기업이죠? 바로 지난주 수급 관심주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일별 수급을 보시면 오늘 기관이 22만 주 샀어요. 투신이 약 15만 주 사고요. 무려 기관은 1월 29일부터 11일 거래일째 지속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 최종 리뷰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관이 최근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처럼 1월 중순 전후부터 들어오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과 함께 보면, 주가가 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다가 올라오면서 이와 같은 등락이 있는 중요한 타이밍에서 기관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매우 중요한 타이밍에 기관이 들어오고 있음을 보면 기관의 수급에는 지속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어제 7%, 오늘 6% 상승하면서 바로 2만원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오늘의 경우에는 약 한 달여 만에 증권사 레포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부각받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어제인가 그저께도 저는 길거리에서 칸골 가방을 또 봤어요. 이제 지난주 수급관심주로 소개하고 나서 눈에 많이 보여요. 칸골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점포의 점진적인 회복이 기대가 되고, 또 호주 브랜드, 명품 브랜드 헬렌 카민스키의 경우는 올해 하반기 의류 라인업 추가 전망되고 있고요. 또 지금 보시는 칸골 키즈 경우에는 공격적인 출점 효과로 인해서 매분기 실적 호조가 전망되는 점이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칸골 키즈의 올해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게 칸골보다도 높고요. 헬렌 카민스키보다도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칸골 키즈가 런칭한 게 그리 오래된 게 아니에요. 2018년에 런칭했거든요. 물론 런칭을 앞두고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준비했다고 하는데, 지금 매장 단위 매출 1위 유아동 브랜드로 올라선 것만 봐도, 그러니까 한 2, 3년 만에 1위 브랜드로 올라온 거예요. 그것만 봐도 SJ그룹의 이주영 대표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그립에서 중요한 것은 하반기에 중국 진출 본격화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일 거고요.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성수동, 핫플레이스죠. 물론 이제 핫플레이스가 된 지도 이미 오래되긴 했지만, 성수동의 여행 앤 라이프스타일 공간인 LCDC 론칭을 앞두고 있는데, 성수동을 개척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누가 있죠? 오르웨르 대표이자 공간 컨설턴트로 알려진 김재원 씨와 함께 협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요, 페남이라고 아시나요? 내년에는 SJ그룹이요, 5번째 브랜드로 럭셔리 항공 브랜드인 페남을 런칭할 계획인 듯 싶습니다. 패션과 웬 페남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라이선스를 확보해서 럭셔리 항공 브랜드를 패션으로 풀어낼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관련된 사업부는 지금 열심히 진행 중인 거고요. 참 아이디어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대표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어디까지 상승이 이어질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23,000원이 넘어가면 단기 부담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올해 실적 개선에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주 토요일 올린 최종 리뷰 영상에 이어서 이틀 지난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심택입니다. 10월 18일 일요일에 빠지면 매수할 주식 세 번째 기업으로 소개했었죠. 역시 재생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로 보시면 10월 18일 일요일은 여기였고요. 금요일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주가는 19,000원 미만이었죠. 4분기 실적 발표는 아직이지만 심택은 작년에 실적이 많이 개선되었죠. 보시면 2019년에 적자 전환했지만 작년에 아직 4분기 실적 안 나왔지만 900억 넘게 분기별 실적을 보시면 2분기 300억, 3분기 300억 3분기까지만 해도 7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작년 실적이 매우 좋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그래픽 DRAM의 매출 증가, 또 DDR5 상용화 수혜 기대감, 또한 5G 관련 시스템 반도체형 기판 수혜 확대가 중요해 보이는데 DDR5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작은 모멘텀이 아닌 DDR5가 하반기에 버티고 있다는 것만을 기억하신다고 해도 여전히 심택은요, 중장기적으로 빠지면 매수해야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이처럼 최근에 파란색 외국인 수급이 심상치 않아요.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11월 초만 하더라도 외국인 지분율은 2%가 안 됐었어요. 근데 오늘 기준으로 외국인 지분율은 4.34%로 한 약 3개월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거죠. 한 2배? 일별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지금 6거래일째 매수 이어지고 있는데 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이틀만 제외하고 연일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도 보시면 오랜만에 이번 주 들어서 매수로 돌린 모습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격이 벌어졌고 어제와 오늘 상승으로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 8천억 원 돌파 안착하는 모습인데 종가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시가총액 8천억 원 전후 그러니까 한 25,000원 전후에서 쉬어갈지도 모르지만 DDR5 관련해서만으로도 지속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기업 3개 종목의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유로운 밤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